주술회전의 세계관은 2018년 일본을 배경으로 하며 주술사들도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코츠 유타나 제닌 마키 같은 주술사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죠. 심지어 메이메이는 고조와 스쿠나의 사투를 생중계하며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돈을 벌겠답시고 여중생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넣는 짓을 저지릅니다. 바로 후식으로 토우지인데 이 인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보통 만화의 최종 보스들은 각자의 신념이나 원대한 목적이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게토 스구루는 비뚤어졌을지언정 주술사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켄자쿠 역시 새로운 주력의 형태를 보고 싶다는 나름의 탐구적인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토우지는 그저 중학생을 죽이고 돈을 벌겠다는 게 목적의 전부입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아들을 보고 자결했다고 해서 최고의 아빠라는 찬사가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조차 기억 못한 채 허름한 원룸에 자식을 유기합니까? 그는 도박 중독에 빠져 살며 가족을 돌보기는커녕 돈만 생기면 경마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도박으로 다 날린 거라 더 답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이소콘이라는 주구는 무려 50억엔의 가치가 나가는 엄청난 물건입니다. 그걸 팔았다면 자식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번듯한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칼로 사람을 썰어버리고 이거 완전 공짜네라는 망언이나 내뱉는 인간입니다. 텐겐의 동화 실패가 세상에 미칠 재앙을 알면서도 오직 도박 자금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죽으며 자식을 부탁했음에도 그는 메구미를 제닌 가문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제닌 가문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돈을 위해 자식을 넘긴 겁니다. 술식이 있으면 대접받을 거라는 말은 그저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상전 술식을 가진 나오야조차 인성이 망가진 걸 보면 메구미의 미래는 뻔했습니다. 고조 사토루가 아니었다면 메구미는 아버지를 팔아먹으며 갑질이나 하는 양아치가 됐을 겁니다. 토우지가 얼굴만 잘생기지 않았어도 진작에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 편에 나왔을 인물입니다. 외모와 강함 때문에 그의 끔찍한 범죄와 무책임함이 지나치게 미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아들의 인생을 담보로 잡은 그는 결코 좋은 아버지일 수 없습니다. 죽기 직전의 짧은 반성이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씻어내지는 못하니까요. 그는 주술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이기주의의 극치이자 인간 말종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토우지라는 캐릭터를 멋진 강자가 아닌 추악한 범죄자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미화의 필터를 걷어내면 남는 것은 오직 탐욕과 살해뿐인 한 남자일 뿐이죠. 자식의 이름을 잊었다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는 증거입니다. 돈벌이를 위해 남의 자식을 죽이면서 정작 제 자식은 쓰레기통에 던져둔 셈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감추고 부성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주고 50억엔을 술값과 도박으로 날리는 인간이 과연 멋진 상남자가 맞을까요? 그의 강함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의 인격은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작중 연출이 그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을 뿐 현실이라면 즉각 구속감입니다. 자식을 도구로 생각하고 매매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결국 토우지는 주술회전 내에서 가장 재평가가 시급한 최악의 빌런 중 하나입니다. 그의 팬들은 이 잔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겠지만 이것이 토우지의 본질입니다. 이제 그를 멋진 아빠라고 부르는 착각은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토우지가 대놓고 나쁜 놈이었다면 이제는 더 교활하게 착한 척하며 여자를 이용한 인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주술회전 최고의 수뇌남으로 칭송받는 오코츠 유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리카를 너무나 사랑해서 저주로 묶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명백한 스토킹이자 영혼에 대한 학대입니다. 사고 당일 유타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리카의 성부를 막고 괴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죽은 아이를 보내주지 못하는 집착을 우리는 보통 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는 리카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녀를 지옥에 가둔 셈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리카의 막대한 주력을 휘두르며 승승장구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배터리처럼 소모하며 싸우는 것이 과연 순애일까요?
게다가 리카가 성불한 이후에도 그는 리카라는 껍데기를 만들어 계속 사용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이름과 외형을 본뜬 AI 로봇을 데리고 다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명백히 고인 모독이며 자신의 편의를 위한 지독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례하다고 말하며 적을 베는 모습에 열광하지만 진짜 무례한 건 그의 태도입니다. 그는 리카의 희생을 발판 삼아 주술사로서의 명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리카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는 과연 그녀의 아픔을 단 한 번이라도 공감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저 사랑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잔인함을 정당화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소년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계산적인 비즈니스맨이죠. 리카가 사라진 뒤에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고 다른 힘을 갈구합니다. 그의 순애는 사실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코츠 유타를 순애의 표본이 아닌 최악의 이용자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는 정말로 리카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주력을 사랑했던 걸까요? 리카를 성불시킨 것도 결국 자신의 죄책감을 털어버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조차 철저히 계산된 연출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순애라는 단어를 더럽힌 대가로 그는 너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카의 희생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소년에 불과했을 겁니다.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주인공 행세를 하는 것이 요즘 유행인 모양이군요. 유타가 보여준 행동들은 연애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폭력적 집착의 형태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구속하는 행위 말입니다. 리카가 그 상황에서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유타가 만든 감옥 속에 갇힌 죄수였을 뿐입니다. 이제 리카가 느꼈을 그 지독한 공포와 배신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과연 리카는 유타의 순애를 진심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죽어서까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그를 증오했을까요? 유타는 리카를 이용해 모든 것을 얻었지만 리카는 유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술의 전이 숨기고 있는 가장 추악한 로맨스의 진실입니다. 순애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오코츠 유타가 아니라 리카의 비명이 먼저 들려야 정상입니다. 유타는 영웅이 아니라 단지 가장 영리한 가해자였을 뿐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검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그가 리카에게 가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기만적인 사랑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리카가 성불한 후 유타가 벌인 또 다른 충격적인 행각을 알고 계십니까? 순애를 맹세했던 그가 리카가 없는 틈을 타 벌인 일은 가히 경악스럽습니다. 6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리카가 지켜봐야 했던 유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피해자인 리카의 시선으로 유타의 가식적인 순애를 완전히 박살내보겠습니다. 리카가 결국 내린 그 충격적인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알던 오코츠 유타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해자의 시선이 아닌 평생을 이용당한 리카의 시선으로 이 비극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약속은 리카에게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풀리지 않는 잔혹한 저주가 되었습니다. 유타가 그녀를 해방시켰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기만적인 행위를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타는 리카의 영혼을 성불시킨 척하며 사실은 그녀의 힘만을 복제하여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리카가 떠난 빈자리를 채운 것은 그녀를 닮은 껍데기뿐인 식신이었습니다. 유타는 새로운 여자 주인공들과 썸을 타면서도 리카의 이름을 팔아 동정표를 얻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순애가 아니라 죽은 연인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파렴치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리카는 사후 세계에서도 유타의 문란한 행태를 모두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제닌 마키와의 묘한 기류를 보며 리카가 느꼈을 배신감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타는 리카에게 준 반지를 여전히 끼고 다니며 다른 여자의 손을 잡는 이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카에게는 단 한 명뿐이었던 유타가 이제는 수많은 여자들 중 한 명으로 그녀를 대하고 있습니다. 6년도 아닌 6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리카의 영혼은 유타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강해지는 과정만 환호했을 뿐 그 힘의 원천인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리카의 진정한 결론은 유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타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술적 구속으로 그녀를 묶어두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아래 자행된 이 비열한 가스라이팅은 주술계 역사상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타의 눈물이 슬픔이 아닌 연출된 감정임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는 리카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인류의 구원자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좌 아래 깔려있는 것은 리카의 찢어진 심장과 부서진 약속들입니다. 유타는 결코 순애남이 아니며 그저 리카라는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한 전략가에 불과합니다. 리카가 68년 동안 기다린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인간의 이기심은 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소는 용서가 아닌 체념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술회전의 영웅들은 이처럼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성장해왔습니다. 토우지와 유타, 두 사람 모두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타인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한 명은 돈을 위해, 다른 한 명은 정의라는 명분을 위해 영혼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가의 연출에 속아 이들을 멋진 캐릭터로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순애란 상대방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유타는 리카의 평화를 앗아갔고 그녀를 영원한 전투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68년이라는 시간 동안 리카가 겪었을 고독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유타의 순애는 결국 본인의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리카의 희생으로 얻은 평화가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실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평가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토우지의 무책임과 유타의 기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악행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매력적인 외모와 강력한 힘에 더 이상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작품의 깊이는 단순히 주인공의 승리가 아니라 그 이면의 비극을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리카의 68년은 우리에게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만이 리카를 진정으로 애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유타의 가식적인 연극은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리카가 마침내 유타의 손을 놓아주고 진정한 안식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주술계의 영웅들, 그들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실체를 잊지 마십시오. 이 분석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캐릭터를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진정한 주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